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장민영입니다. 제가 이런 강연 자리는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뭐 전 그 강연하시는 분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준비가 그분들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디자이너로서 그냥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고, 또 자료 또한 저는 그분들처럼 막 정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것보다는 저는 워낙 미니멀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자료 또한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두 가지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패션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태리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조금 충격을 먹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패션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션하는 사람을 봉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패션 디자이너가 봉제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예전에 그러니까 저의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려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기성복보다는 맞춤 제작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부터 마지막 이제 피니싱까지 모두 다 담당하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 이 젊은 20, 30대 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이너가 뭘 하는 사람인지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를 제외하고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작업을 하는 친구들인지를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실용성하고 창의성을 같이 겸비해야만 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실용성을 빼놓을 수가 없이 이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점이 더 두드러져 있는 지금 시대가 지금 도래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놓은 옷을 그 누군가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업성 또한 생각을 안 하고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흔히 알고 있는 오뜨꾸뜨르 라인 같은 경우들은 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라인은 그 라인대로 이제는 어, 나만의 창작성을 진짜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제가 지금 컬렉션에서 내놓고 있는 옷들 같은 경우는 누가 사입지 않거나 누가 입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마케팅 플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는 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뭐 한 컬렉션을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게 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태리에서 배운 점이 그런 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가 패션의 강국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배우고 온 저로서는 조금 디자이너로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조금 더 내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인식이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학 떠날 때만 해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무례했던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디자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사실은 주제 목록 자체가 이제 패션은 관심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프로그램에서 패션 스타일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어요. 물론 저뿐만이 아닌 그 외에 세 명, 다른 친구 세 명까지 이제 해서 그 주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사실은 MC를 제안을 받았을 때 저로서는 거부 반응이 일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굳이 그런 거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걸 제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취지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대중의 스타일링을 바꾸는 주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러쿵저러쿵 패션 워스트 베스트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조금 더 일으켜보자. 왜냐하면은 패션에 관심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취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 꽤 많은 차례 이제는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좋은 반응도 얻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얻은 게 뭐냐면은 관심은 정말 많아요. 관심은 정말 많은데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명의 MC가 처음에는 조금 지루한 얘기를 시작해요. 패션의 역사. 왜냐하면은 이제 이 편을 보시면은 이제 데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데님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재밌게 좀 풀어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는 넘길게요. 저희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라고 저랑도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데님을 가지고 사실은 저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데님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데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청바지 뭐 입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이너하고 스타일리스트하고 엄연히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해서 옷을 내놓는 사람이지만은 옷을 내놓은 옷을 가지고 스타일리스트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울지를 스타일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직업군이 사실은 디자이너하고 스타일리스트는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혜연 씨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데님에 대해서. 데님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 금토일이다. 데님을 다 입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데님의 종류가 저도 몰랐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다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데님은 저도 바지만. 그래서 저도 데님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는데 이 편을 같이 하면서 정말 데님이 이렇게 수많은 변화를 할 수 있구나를 느낀 거죠. 저만큼 저도 저 같은 디자이너도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각 회마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 아이템을 어떻게 입는지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거는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사무실에 가로수길에 있는데 이런 프로를 하고 나서 가로수길을 나서면 정말 그 다음 날은 이 스타일링을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알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은 예전부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너도 나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사면 나도 이걸 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지금 20, 30대 분들을 보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남성분을 제하고 여성분들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제가 좀 이따 잠깐 짧게 얘기할 게 있는데 정말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트렌드도 너무 잘 읽고 진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주시고 지금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 저도 가로수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제가 받는 오히려 거꾸로 영감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여성분들은 변화가 정말 많이 됐다라는 점. 1990년대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눈으로도 확인하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남성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성분들이 패션에 관심이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녀도 제가 봐도 도대체 저 스타일은 왜 나온 거지? 그리고 왜 아니 수트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를 조금만 아시면 저렇게 안 입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도 뭐 보면서 이제 뭐 말이 이렇지 사실 제가 더 심하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친구들하고 약간 뭐 뒷담화 비슷하게 막 저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습게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조금 외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골라주는 옷을 입지 마세요. 남성분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고르세요. 왜냐하면은 패션이라는 거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의 얼굴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무리 못생기고 어글리한 사람도 패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투를 입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뭐 10대부터 지금 뭐 중장년까지 저는 다 바라는 점이에요.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수트를 입으실 때 사실은 수트가 그렇게 편한 옷이 아니에요. 저도 수트를 자주 입지만 수트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옷입니다. 그러면서 그 긴장감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냥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가장 느끼고 정말 괴로웠던 그 룩이 하나 있어요. 남자분들 갈치 정장. 정말 그거는 저에겐 정말 오마이갓 충격이었어요. 왜 다 같이 일률적으로 저 옷을 입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정말 갖고 계시면 그냥 고이 접어서 안 입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어쨌든 여러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사실은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큰 변화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뭐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데 남성분들은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입고 자기가 스타일링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받을지 그리고 또 다시 뭐 본인이 뭐 어글리한 패션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글리한 거는 누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패션에 도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걸 바라고 앞으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 많이 하는 디자이너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한번 바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패션이. 네. 뭐 어쨌든 뭐 타임이 끝나서 어쨌든 패션은 관심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도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